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와 인격 형성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상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즉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따라서 다른 상호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인간은, 모든 생물들은 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환경적 요구에 순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 점점 더워지고 있고 겨울도 점점 이제 추위는 덜하고 좀 따뜻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연 환경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응도 하지만 어떤 조건들은 극복을 하기도 하고 초월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개인에게는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들을 실현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 그럼 역시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사람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계속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 인격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능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주어진 환경의 여러 조건들, 거기에 알맞도록 본인을 맞추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죠. 계절에 대한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르는, 맞추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제의 원리가 있어요. 즉, 내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수능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떤 환경 기반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20년 넘게 독서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치료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게 60년대 중반쯤, 그 뒤에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들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과정을 배우고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 것은 2002년도부터였거든요. 저도 그때 시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뒤로 20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런 측면들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인격 형성에 대한 측면에서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성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와 내용들이 인기를 얻었죠.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만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MBTI 유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게 곧 어떤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 도구,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말하는 그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기질을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평생 바꿀 수가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질은 바뀔 수가 없지만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녔고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났으며 친구들은 누구를 만났는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다 한 개인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목표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렇죠?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꿈들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역시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그 내용을 담아 놓았는데요. 각자의 성격 그리고 자기 실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럴 때 조금 더 확실성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바가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성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념을 갖기 위한, 믿음을 통해서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한 가지가 공부, 즉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인격 형성에 독서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성찰, 자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읽고 어떤 분들은 의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해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독서를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저자가 쓴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20살, 30살, 40살, 50살 등등에 붙이는 별도의 별칭이 있죠. 그때 40을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0을 지천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40 부록은 미혹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0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미혹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하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 깨닫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독서가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의 역할은 자율성을 키워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 자율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즉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가 그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할 때, 답을 구할 때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 또한 그 사람의 경험들을 읽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자율적인 그런 역량들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 나아가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생을 살아도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아 실현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인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자기 실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독서가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평생 독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가치관을 체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이해며 자율성이며 결국 자기 실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을 유발시키는 심리적인 욕구라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 두 번째는 사회화, 세 번째는 고립화가 되겠습니다. 즉 독서 활동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일시적인 기분 전환.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이 독서를 하는데 입장은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얻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기분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의 목적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즉 좋지 않은 기분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서는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회 뇌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따라서 우리는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즉 직접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결국 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고립화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특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잠시 현실에서 도피를 한다. 현실 생활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맥락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이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등등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고 또 본인의 욕구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실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고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립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해소를 위해서 실현을 위한 잠시 떠남 아니면은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가 사람의 인격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종합을 하자면 결국 독서가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나아가서는 그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또한 제안사항들, 그리고 만약에 뭐 강의 요청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